안녕하세요. 35년 차 전문의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려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 35년간 환자들의 뼈와 관절을 돌봐오며 수만 번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열의 9분은 운동의 본질을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세게, 땀이 비오듯 나야 건강해진다는 믿음은 젊은 몸엔 버틸 여지가 있지만 관절과 연골, 인대와 디스크가 이미 세월의 흔적을 품은 60대 이후의 몸에겐 독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성실함으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운동이 실제로는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눈물에서 배운 지식으로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약이지만 용량과 방법을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제 진료실로 실려온 72세 박철수 어르신은 은퇴 후 등산에 푹 빠져 매주 청계산과 관악산을 오르내리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릴 때에도 운동하면 좋아지겠지 하며 부하를 더했고 결국 산길에서 주저앉아 119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연골은 거의 닳아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였습니다. 남들은 걷지도 않는데 나는 산을 탔다고 자부했는데 왜 제가 이런가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과 방법이 전부라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60대 이상이라면 독약이 될 수 있는 피해야 할 운동 7가지와 그 자리에 놓을 보약 같은 대안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뱃살을 빼겠다며 매일 하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복근을 키우는데 일시적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디스크의 수분과 탄력이 줄어든 허리에 반복적인 굴곡 압박을 가해 섬유륜을 찍고 수액을 밀어내는 지름길이 됩니다. 진료실을 찾은 68세 최진규 선생님은 드라마를 보며 100개씩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급성 유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허리가 시자 형태로 심하게 구부러질 때 디스크 내부의 압력은 급격히 상승하고 약해진 섬유륜이 미세 파열을 반복하다 어느 날 임계점을 넘습니다. 대안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코어 강화, 즉 데드버그와 브리징입니다. 바닥에 누워 허리를 바닥에 꽉 붙인 채 팔과 다리를 교차로 내렸다 올리고 엉덩이를 들어 몸통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면 깊은 복부 근육이 안전하게 깨어납니다. 둘째, 목이 뻐근하다고 시원하게 빙글빙글 돌리는 목 돌리기입니다. 경추는 7개의 작은 관절과 디스크, 신경공으로 이루어진 정밀 기계입니다. 360도로 돌리는 동작은 후관절을 짓누르고 신경공을 좁히며 디스크 후방 섬유를 자극합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큰 원을 그리며 목을 돌리다 팔과 손끝으로 번개 같은 저림이 내려가 병원에 왔고 경추 추간판 탈출과 신경근 압박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안은 범위를 제한한 정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측굴은 귀가 어깨 쪽으로 느리게 다가가듯 15초 유지, 굴곡은 깍지 낀 손으로 뒤통수를 가볍게 지그시, 신전은 엄지로 턱을 받쳐 미세한 각도로만, 회전은 턱이 쇄골을 슬며시 바라볼 정도로만, 반동은 금물이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 호흡을 길게 뽑아주세요. 셋째, 헬스장에서 자신있게 무게를 올려 미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미니 무릎에 안전할 것 같지만 과도한 굴곡과 완전 신전의 반복은 슬개 마이너스 대퇴 관절의 전달력을 높이고 반월상형골판을 비틀어 찢어지게 만듭니다. 71세 김용우 어르신은
하체를 튼튼히 하겠다며 100kg 넘는 무게를 밀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체어 스쿼트와 힙힌지 패턴 학습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상체를 살짝 숙여 앉았다가 발 전체로 바닥을 누르듯 천천히 일어납니다. 무릎이 발끝을 지나치지 않도록 허리는 중립을 지키도록 812회가 약간 힘든 무게와 속도로 통증이 10중 1을 넘지 않게 진행하세요. 넷째, 허리에 좋다는 소문난 거꾸리입니다. 중력 역전으로 척추 간격이 늘어나는 느낌은 들지만 그 순간 머리와 눈으로 쏠리는 혈액 때문에 뇌압과 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녹내장 위험이 있는 60대에겐 폭죽 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꾸리 후 한쪽 시야가 흐려져 응급실로 온 사례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안은 바닥에서 하는 만세 신장과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동작입니다. 누워서 팔을 머리 위로 길게, 발끝은 멀리 뻗어 척추를 멀어지게 상상하며 호흡을 이어가고 내발기기에서 등허리를 말았다 폈다 하며 관절 윤활을 돕습니다. 안정과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옆구리살을 빼겠다며 아령 들고 좌우로 꺾는 동작입니다. 한쪽으로 무게를 들고 몸통을 반복해 기울이면 디스크의 한쪽이 눌리고 후관절이 마모되며 추간공이 좁아져 신경이 갇히기 쉽습니다. 67세 정숙자 어머님은 1년 넘게 이 운동을 하다 요추 추간공 협착으로 걷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와 캐리입니다. 팔꿈치와 발 혹은 무릎으로 몸을 일직선으로 버티며 옆구리 근막 사슬을 깨우고 가벼운 무게의 슈트케이스 캐리를 반대손으로 들고 똑바로 걷되 몸이 기울지 않게 복부에 코르셋을 조이듯 긴장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세요. 여섯째, 시간 아낀다며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엔 체중의 3배, 내릴 때 5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여기에 점프가 결합하면 충격은 배가 되어 얇아진 연골을 망치로 내리치는 꼴이 됩니다. 65세 이강현 씨는 매일 15층을 달리듯 오르내리다 슬개연골 연화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안은 천천히 오르기만입니다. 난간을 잡고 발 전체로 디딘 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주의하며 한 칸씩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정답이고 불가피할 땐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흡수하며 매우 천천히 내려오세요. 하체 강화를 원하면 평지에서 보폭을 넓힌 빠른 걷기와 체어 스쿼트의 조합이 훨씬 안전합니다. 일곱째, 버킷리스트로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도전은 아름답지만 동맥 경화반을 가진 가능성이 높은 60대 심혈관계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고강도 달리기는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불안정한 플라크를 터뜨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관절에도 매 스텝 체중의 3배 충격이 누적돼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가 동시에 소모됩니다. 대안은 빠른 걷기와 인터벌 걷기입니다. 3분간 편안히 1분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를 68세트 반복하면 심폐, 혈관, 근골격계가 무리 없이 강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이 썰렁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통증 없이 오래 매일 할 수 있는 안전한 기본기를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333원칙을 권합니다. 하루 30분 빠른 걷기, 주 3회 근력 20분, 매일 3분 호흡과 스트레칭. 여기에 자세의 3요소, 즉 발은 넓게, 척추는 중립, 시선은 수평을 더합니다. 시작은 가볍게, 통증은 10중 3을 넘기지 않게,
다음날 통증이 남으면 강도를 낮추는 회복 우선 원칙을 지키세요. 현장에서 배운 작은 디테일도 드리겠습니다. 운동화는 뒤축이 단단하고 발볼이 맞는 것을 고르고 신발끈은 발등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고르게 조여 미끄럼을 줄이세요. 보폭을 넓힐 땐 뒤축이 먼저 닿기보다 발 전체가 조용히 닿도록 팔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꿈치를 90도로 접어 몸통 옆에서 진자처럼 흔드세요. 계단 손잡이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손잡이는 잡으세요. 스트레칭은 더 멀리가 아니라 더 오래, 더 부드럽게가 정답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내일도 걸을 수 있는 몸입니다. 손줄을 안아 올리고 시장을 보고 여행을 떠나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독립성이 진짜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리한 도전 대신 안전한 반복을 선택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목 돌리기 대신 지긋한 정적 스트레칭,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 거꾸리 대신 바닥 신장과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옆구리 꺾기 대신 사이드 플랭크와 캐리, 계단 달리기 대신 천천히 오르기, 마라톤 대신 인터벌 걷기. 이것이 관절을 살리는 7가지 치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예외일 거야 라는 마음이 올라오나요? 저도 압니다. 몸이 좋아지는 감각, 땀의 쾌감, 도전의 성취가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한번 다른 연골은 돌아오지 않고 한번 터진 디스크는 흔적을 남깁니다. 젊을 때의 방식으로는 젊을 때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몸에는 새로운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설명서의 첫 문장은 덜 아프게, 더 오랫동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선물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물 한 컵과 가벼운 목 어깨 풀기, 허리를 중립으로 유지한 힙힌지 10회로 몸을 깨우세요. 낮에는 50분 앉아 있었다면 10분은 반드시 일어나서 걷고 종아리 펌프를 해주세요. 저녁에는 20분 빠른 걷기, 이어서 체어 스쿼트 812회 2세트와 데드버그 10회 2세트, 사이드 플랭크 20초 2세트로 마무리합니다. 밤에는 베개 높이를 주먹 1개 두께로 맞추고 화면은 취침 1시간 전 꺼두세요.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 휴식일로 잡아 관절과 힘줄이 따라올 시간을 주세요. 저는 평생 환자 곁에서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겹도록 평범한 행동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걸음을 지키고 내일의 걸음이 10년 뒤의 독립성을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절을 괴롭히는 습관 하나를 내려놓고 안전한 대안 하나를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도 전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르신이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다그치기보다 함께 바른 동작을 알려드리고 서로의 루틴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하고 더 많은 분들의 관절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전한 운동의 언어를 분명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없이 웃으면서 오래도록 걷는 노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어깨를 부드럽게 내리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평생 윗몸 일으키기 했는데 멀쩡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쩡해 보인다는 감각이 실제 조직 상태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디스크는 통증 신경이 적어
조용히 망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은 복근 운동으로만 빠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지는 식습관이, 허리둘레는 전신 활동량이, 몸통 라인은 호흡과 자세가 결정합니다. 데드버그와 브리즈는 횟수를 욕심내기보다 6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과 함께 810회, 23세트로 충분합니다. 연속 3일 아프면 강도를 낮추고 통증이 날카롭게 찌르면 즉시 멈추세요. 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느낌은 근막의 순간적 신장감일 뿐 구조적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개를 과도하게 젖히는 신전과 회전의 결합은 척추동맥을 꺾어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경고음입니다. 거북목 교정은 턱을 살짝 당겨 뒤통수로 보이지 않는 벽을 민다는 상상으로 목 뒤의 길이를 되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루 5회, 한 번에 5회씩만 꾸준히 해도 서서히 어깨가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레그 프레스는 발판에 발을 두는 위치와 무릎 엉덩이의 각도가 핵심입니다. 발을 너무 아래에 두면 무릎 전방 전달력이 커지고 너무 위에 두면 엉덩이가 말려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줍니다. 무릎은 90도 근처까지만 굽히고 다 펼 때 탁 잠그지 말고 살짝 굽힌 상태에서 다음 반복으로 이어가세요. 그런데도 무릎이 찌릿하면 멈추고 무릎 주변이 붓고 열이 나면 최소 72시간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체어 스쿼트는 의자 높이를 조절해 난이도를 바꿀 수 있고 등받이 없는 벤치를 이용하면 체간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거꾸리는 혈압과 안압뿐 아니라 어지럼, 역류성 식도 증상, 심한 근긴장성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 신장은 횡격막 호흡을 동반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립니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며 배와 옆구리, 허리가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땐 배꼽이 척추로 부드럽게 당겨지도록 하세요. 이 호흡만 익혀도 허리 통증 환자의 통증 척도가 평균 12점씩 낮아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옆구리 꺾기 운동으로 타는 듯한 자극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경이 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초보자는 무릎을 구부린 변형으로 1520초부터 시작하고 어깨가 아프면 팔꿈치 아래에 수건을 말아 받치세요. 허리가 꺼지지 않도록 배꼽을 살짝 끌어올리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몸통을 곧게 유지합니다. 슈트케이스 캐리는 26kg 가벼운 무게로 2030보만 걷고 손을 받고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계단 운동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르는 계단은 훌륭한 기능 훈련입니다. 단 발끝만으로 딛지 말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허벅지 바깥,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함께 쓰는 감각을 배우세요.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다면 이는 연골과 연부 조직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관절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달리기를 사랑하셨던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최대산소 섭취량과 인슐린 감수성은 충분히 개선됩니다. 부상 위험은 급격히 줄고 회복 속도는 빨라집니다. 무엇보다 다음날 또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다음날 또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운동이 됩니다. 자,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수면은 몇 시간이었나요? 아침 첫걸음에서 발 뒤꿈치가 유난히 아팠나요? 무릎이 계단을 내려올 때 더 아팠나요? 허리를 숙일 때 찌릿했나요? 젖힐 때 뻐근했나요? 목을 뒤로 젖힐 때 어지러웠나요? 만약 하나라도 예라면
강도 조절과 동작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통증을 참고 버티는 용기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통증의 언어를 알아듣는 지혜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식습관과 체중 관리도 관절의 친구입니다. 체중 5kg를 줄이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계단에서 수십 kg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손바닥 한 개 분량으로, 채소는 접시의 절반으로, 물은 조금씩 자주, 저녁에 달콤한 음료를 무가당 차로, 기름진 야식을 삼거나 굽는 조리로 바꾸는 작은 선택이 관절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보조기구를 적절히 쓰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팡이는 아픈 쪽 반대 손에 쥐고 손잡이는 허리뼈 높이에 맞추며 디딜 때는 지팡이와 아픈 다리를 함께 내디드세요. 무릎 보호대는 일시적 통증 완화에 도움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근력과 균형 훈련으로 근본을 다져야 합니다. 약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염진통제는 급성기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유용하지만 장기 복용은 위장관과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주사요법 역시 적응증이 분명할 때만, 무엇보다 운동치료의 양과 질을 맞추는 것이 1순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강력한 약은 좋은 수면과 꾸준한 걷기, 그리고 정확한 자세였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신가요? 저는 환자분들께 연속성보다 복기력을 더 중요하게 보자고 합니다. 10일 연속 성공보다 3일 쉬었어도 4일째 다시 시작하는 힘이 건강을 만듭니다. 달력에 큰 동그라미로 다시 시작을 적어두세요. 우리는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복기를 이야기로 남깁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배우자와 손주와 함께 산책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걸음수를 공유하세요. TV 보며 광고 시간에 함께 일어나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하체 운동이 됩니다. 주말에 가까운 공원에서 벤치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몸을 구부려 복부를 접는 동작은 줄이고 길게 느리고 버티는 동작을 늘리세요. 관절을 꺾는 대신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을 키우세요. 빠르게 달리는 대신 빠르게 걷고 점프하는 대신 부드럽게 디디세요. 통증을 참는 대신 통증을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그 기록이 다음 선택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 때문에 통증이 생겼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하고 싶어서, 성실해서, 그래서 생긴 통증입니다. 그 성실함을 올바른 방향으로만 돌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2주 안전 14일 챌린지를 시작해 보세요. 데드버그, 체어 스쿼트, 빠른 걷기, 지긋한 목 스트레칭, 만세 신장과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14일 뒤 몸이 보내는 편지를 반드시 읽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게도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 쉬고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얼음찜질을 10분간 하루 23회 하며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지 않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집문을 나서는 것. 아주 사소하지만 이 사소함이 관절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1년 뒤 여행길의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10년 뒤에도 스스로 계단을 오르는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하는 가장 쉬운 안전장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어 스쿼트와 데드버그, 사이드 플랭크를 실수 없이 하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안전하게, 꾸준히, 그리고 미소를 잃지 말고 걸어가 주세요. 혹시 운동은 아프면 하는 거다
아프니까 더 해야 낫는다고 배워오셨나요? 그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통증은 몸의 경고음이자 지도입니다. 좋은 통증은 근육이 따뜻해지고 숨이 조금 차오르는 느낌으로 끝나지만 나쁜 통증은 날카롭고 저릿하고 붓기와 열감을 동반합니다. 나쁜 통증이 시작되면 즉시 줄이고 방향을 바꾸고 쉬어야 합니다. 또한 보폭을 넓히는 빠른 걷기와 코어 버티기만으로도 허리둘레가 줄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계획의 한 예를 들이면 월요일에는 빠른 걷기 30분과 체어 스쿼트 2세트, 화요일에는 데드버그와 사이드 플랭크로 코어를 깨우고 수요일에는 공원에서 평지 인터벌 걷기와 종아리 펌프, 목과 어깨의 지긋한 스트레칭, 목요일에는 휴식과 호흡 훈련, 금요일에는 다시 빠른 걷기와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천천히 계단 오르기 10층 분량, 일요일에는 완전 휴식과 따뜻한 반식욕으로 회복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면 심장 기능은 부드럽게 향상되고 관절은 과부하 없이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지키기 쉽습니다. 계획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정한 약속을 건네길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기, 아프면 멈추기, 안전을 최우선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절은 다시 웃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평생의 건강을 지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지금